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2부에 시험이 예고가 되어 있어. 박통 시험을 볼 거야. 왜냐면 진도가 금방 끝날 거거든. 그래서 한 사설 2회 정도 칠 건데. 친구 다들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행복한 시간.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자, 이형 3번 할 줄 알았지? 네. 그래서 사실 확통은 이 단원 분류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야, 그치? 체림이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지금 통계적 추정을 하고 있어. 이 통계적 추정은 사실 확통 안에서도 사실은 세 번째 과목이야, 그치? 세 번째 단원. 첫 번째 단원은 뭐였어? 경우의 수. 두 번째 단원은 뭐였어? 어? 다시.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단원, 그치? 두 번째 단어 뭐야? 확률 단어.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통계인데, 그지? 이 통계에 이제 세 개가 들어있어. 통계에 세 개가. 뭐가 들어있어? 이산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연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이 통계적 추정이야, 그렇지? 이걸 다루고 있고, 이 안에 이제 또 세 갈래가 있다고 알려줬어, 내가. 뭐가 있다고? 정규. 이산에서 비교하는 거. 뭐랑 뭐지? X랑 뭐지 딴가? 누구? 평균. 이거 비교하는 거 말고, 그치?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연속에서 뭐랑 뭐 비교? X랑 X바 비교하는 거 할 거고, 마지막에 뭐 할 거야? 마지막에 뭐 할 거야? 실례.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 이거 2개 남았어 이제. 그쵸? 이거 2개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포요, 정규 분포의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배웁니다. 근데 맨날 뭐 배우지? 4가지 비교하는 거 항상 배우는데, 첫 번째 뭐 비교하는 거? 확률 비교하는 거. 두 번째 뭐 비교하는 거? 평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항상 까먹을 때마다 계속 이제 되새겨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2번, 3번, 4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다뤘단 말이죠. 그쵸? 자, 이 X반은 EX랑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지? 같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VX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죠? N으로 나눠주는 이런 짓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루트 N으로 나눠줘야 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가 본다면, 자, 이 모집단이란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30, 10의 제곱이라고 해보고요. 자, 이거를 이제 임의 추출,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추출할 거냐면 25개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추출을 한다면 이 추출한 표본 평균은 뭘 따를 것이다? 자, 뭐는 변하지 않고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고요. 하지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이 루트 크기만큼 나눠준 걸로 바뀐다. 그치? 얘 표준 편차는 몇인데? 10인데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누니까 얘 표준 편차는 뭘로 바뀐다? 2로 바뀐다는 거. 이 차이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다? 확률을 구해보는 것이 이거의 메인 주제가 될 것이다. 알겠죠? 너무 단순한 얘기다. 그래서 정규분포도 이걸 따라준다는 거지. X랑 X바의 분포의 관계를 말이야.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본다면, 자, 앞에 기본적인 거는 다 넘어가고,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것들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의미가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 평가원 문제가 하나 있는 33번 가요.
자 그러면 자 x가 다른데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죠. m,2개 제곱. 근데 얘를 표본을 9개 이미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하면 x바가 형성이 될 건데, 자 얘는 뭘 따르게 된다고? m,2의 제곱 요걸 따르게 된다고. 자, 요 녀석을 따르는 녀석을 x바라고 하고요. 하나 더 만들어요. y라는 변수가 있네요. 자, y는 6,2의 제곱을 따라요. 변수 2개짜리. 자, 그 다음에 얘는 4개를 이미 추출해요. 그럼 y바가 생성이 되는데 이 y바는 뭘 따를 거야? 그러면 6,1의 제곱을 따를 겁니다. 자, 요렇게 x바와 y바가 있는데 뭐가래? px바가 12 이하 더하기 py바가 8 이상은 1이다. 요거 무슨 성질이죠? 이거 무슨 성질이죠? 같다죠. 대칭 성질 아니에요. 같다예요. 이게 대칭 성질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같은 방향이어야 돼. 뭔 소리야 지금? 자, z 분포가 있는데 이렇게. 자, 뭐보다 작은 거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뭐보다 큰 거 하나 더해서 1이 나와야 되지, 그치? 자, 그럼 뭐보다 큰 거 할 때 어디 찍어야 돼? 또 여기 찍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z좌표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걸 z로 변환할 때도 바뀐 분포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 z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z좌표는 자, z는요 12를 뭘로 빼고 m을 빼고 뭘로 나눠? 2로 나누고요. 자, 얘는 z로 바꾸면 어떻게 돼? 8을 뭘로 빼고 6을 빼고 뭘로 나눠? 나눈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앞에서부터 쭉 다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문제가 몇 개 없어. 금방 끝날 거야. (30분) 이내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야. 숙제 받아주시는 질문. 어? 숙제 질문. 숙제에서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아 그거? 아 그건 개인적으로. 자 44번으로 갈래? 내신을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익숙한 유형인데 이게 수능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뭐냐면 자, 정규 분포가 있어.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44번 아니고 내가 예시로 이제 하나 들어볼게. 거기 제곱 따른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x를 이렇게 얘기해볼게. 뭘로 잡을까? 뭘로 잡을까? 평균이 30 정도 되는 거 뭐 있지? 뭐 있지? 평균이 30 정도 되는 거 뭐 있지? 나 어디 강남역에 나가서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했어. 어떤 한 사람의 나이라고 할까? 나이. 아니, 강남역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조사해서 나이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0이고 표준천수가 5가 나왔어. 이렇게 조사를 했다 해보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더라. 이렇게 되더라. 자 평균이 30이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나이가 예를 들어서 20 이하거나 40 이상이면 말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아이디어 하나 줘. 나이가 20 이하거나 분량이나 얘기할 순 없잖아. 40 이상이면 이 잘못 잡았어. 나락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청년이야. 아 오케이 좋았어. 그래. 다시 20 이상 35 이하 이면
청년으로 분류해. 청년. 청년. 분류하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서 그 강남역에서 내가 이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구분해가지고 1000명을 조사하기로 했어. 1000명. 3600명을 조사하자. 3600명을 조사해서 청년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이하의 확률을 한번 보여보자.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일단 구조만 파악해보자. 구조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뭘 하는지 문제를 잘 봐. 자, 처음에는 변수가 뭐죠?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를 조사했어요. 이 나이에 대한 변수가 있다. 그치? 자, 나이에 대한 변수가 뭘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얘가 20 이상 35 이하는 청년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청년이 될 확률은 뭐야? 청년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P, X가 어디 있어? 20부터 어디까지? 20, 30, 5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Z로 바꾸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확률이 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확률이 구해질 텐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3600명을 조사해가지고 청년이 1000명 이하의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 했어. 갑자기 변수가 바뀌었어. 여기선 뭐였어? 변수가? 나이였어. 근데 여기선 변수가 뭘로 바뀌었지? 명으로 바뀌었어. 나이에서 명으로 바뀌었다. 변수가 바뀌었다. 그럼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뭐 해야 돼? 새롭게 변수를 다시 지정해야 돼. 이 y는 뭘까? 청년의 명수가 될 거야. 이 청년의 사람 수라는 y가 새롭게 잡힌다고. 그럼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를 것 같아? 무슨 분포? 이하 분포를 따르죠. 왜? 내가 모집단을 줘버렸거든.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랐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지, 그치? 이 정규 분포로 청년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줬는데 이 청년으로 분류될 확률이 어때? 상수야. 자, 어떤 특정한 확률이 계속 상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 거야. 3600명을. 맞지? 자, 그러면 계속 똑같은 확률로 조사를 하게 되면 뭘 따르겠어? 독립시행을 따르게 된다고.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자, 몇 번 시행한다고? 3600번을 시행을 하는 거야. 3600명만큼을 조사하니까. 그래서 요 확률을 P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시행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청년일 확률이 P가 되겠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또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이항분포의 확률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내가 청년이 1000명 이하의 확률은 뭘 구해주는 거야? P, Y가 몇 이하? 1000 이하를 구해주게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요 녀석으로 우리가 이항분포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건 못하잖아, 확률을. 그래서 뭘 빌려 또? 정규 근사를 빌리지. 그래서 얘가 이제 뭘로 바뀔 거고? 노말로 바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3600P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야? 3600P에 1-P의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걸로 바뀔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요. 아직 수능에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변수가 중간에 한번 바뀐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자, 원래 수제 비누라는 게 있어. 자, 수제 비누는 자, x가 지금 변수가 뭔지 한번 읽어볼래? 일단 뭐로 시작해? 무게로 시작하는 거야. 원래 변수가 수제 비누 하나의 무게야. 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100, 4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평균과 8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으로 분류할 때 정규 분포인데 자 평균과 8이 차이 난다면 몇 이하? 92 이하거나 혹은 너무 커버리면 108 이상이면 뭐가 될 것이다? 불량이 될 것이다. 얘는 불량이다. 그래서 이 불량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이 불량의 확률을 P라고 하자. 이 P는 뭐가 될 거야? X가 어디? 이하? 92 이하거나 혹은 어디? 이상? 108 이상이면 이 녀석이 불량으로 간주가 될 거고 이걸 우리가 Z로 표준화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P는? Z가 몇 이하? 마이너스 2 이하거나 혹은 Z가 어디 이상? 2 이상일 거고 자 이걸 표를 통해서 읽어주면 읽어주면 0점 0점 아니 왜 못 읽어 0.04가 될 거죠. 아니 이거 하나당 0.0이 아니야? 하나당 0.0이 아니야? 잠깐만 왜 그래? 자 그러면 불량이 될 확률이 0.04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구해달라고 해서 응? 이 공방의 비누를 몇 개를 추출한다고? 600개를 추출하겠네. 근데 600개 이미 추출을 보고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앞서서 뭘 배우고 있었으니까? 표본 평균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텍스트의 차이를 인지를 해야 돼. 600개를 이미 추출할 거거든. 이미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을 내는 게 아니야.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안 해. 표본 평균이란 말이 없어. 그냥 600개 이미 추출이야. 이미 추출해가지고 얘가 뭐라고 했어? 36개 불량품이 36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이미 추출은 표본 평균을 내려고 이미 추출한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 모집단 분포를 따르는 600개를 가져왔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독립시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이미 추출이라는 의미는 이 독립시행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독립시행을 따르는 녀석이니까 이 비누가 불량이 나오는 요 녀석은 어떤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 자 그래서 변수를 새롭게 잡는 거죠. x가 아니라 자 뭘로 잡는 거야? y로 잡을 거고 y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y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이 변수가 뭐라고? 그치 불량 비누야. 그치 불량품 개수가 y가 된다고. 그래서 이 y가 뭘 따른다 지금? 그러니까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분포 표기를 해주면 y는 뭘 따른다? b 몇 번 추출? 그치 이미 추출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독립시행의 횟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녀석이 n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p를 구해놨어. p가 뭐였지? 0.0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몇 개의 확률? y가 36개의 확률. 자 이항분포인데 확률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뭘 한다고? 정규로 근사를 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근사는 어떻게 됩니까? 24, 24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0.96을 곱하고 여기다가 루트를 걸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10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24의 제곱에다가 4니까 그치? 그러면 48로 빠져나오겠네? 그러니까 몇이에요? 4.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이 녀석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 거예요? Z로 바꾸면 24를 한 번 빼고 4.8로 나눠줬으니까 2.5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알지? 그래서 읽어주면 몇입니까? 근데 이상을 봤는데. 이상이래요? 미안하다.
그래서 2.5 이상은 몇입니까? 0.01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P니까 100P는 1. 괜찮지? 여기도 했다. 못 푸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치? 혼자 수가 있어. 자, 한 번 꼬고 또 한 번 꼬고 또 한 번 꼬는 거야. 잘 봐봐. 어? 자, 일단 무게로 시작합니다. 딸기. 와, 나 얼마 전에 딸기 진짜 내 이만한 딸기가 들어있어. 진짜. 아, 이거 좀 과장이고. 아, 진짜로 진짜 엄청 큰 딸기를. 이만큼 큰 딸기. 여기 너무 큰가? 적당히. 이만큼 큰 샀어. 진짜. 정원형 처음 아, 설향이 이제 끝났. 설향이 이제 끝났는데. 두 손으로 먹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입에 절대 못 먹어. 여러 번 베어 물어야 알아. 너무 행복했어. 이제 끝난 줄 알고 약간 시무룩했거든. 어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 X가 따른다니까. 뭘 따른다고? 20컷만 4에서. 그 딸기 크면 클수록 맛있는 것 같아. 맞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한다고? 여기서 뭘 한다고 이제? 이미 추출한다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이미 추출해서 한 상자로 만들어서 출하한다고 했거든? 잘 봐봐.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25로 이미 추출하면 이제 뭐가 생겨? 표본? 평균이 생길 거야. 그치? 자, 아직까지 표본 평균이야. 왜냐면 지금 끝까지 무슨 얘기해? 한 상자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이 한 상자의 무게가, 자, 이거 한 상자의 무게는 아니에요. 얘는 한 상자가 아니에요. 이 X판은 누구예요? 얘는 표본 평균이에요. 하나 아니고요. 25개 평균 낸 거라고요. 얘 25개 평균 낸 거예요. 자, 얘가 25분의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얘가 뭘 따른다고요? 20, 0.8의 제곱을 따른다고요. 얘가 이걸 따른다고.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달래요? 한 상자가 450보다 작거나 550보다 크면 분량으로 가자. 자,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아는데 뭘 물어보지? 한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네. 이건 뭐야? 표본의 합이야. 얘는 표본의 합이야. X바가 아니라 뭡니까? 25X바예요. 얘는 25X바예요. 이제 어지럽기 시작한다고 이제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자, 분명히 여기서 이미 추출을 했어요. 이미 추출을 한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 얘기를 해? 이 표본의 전체 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야. 말장난이 심하다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표본의 합이니까 우리가 X바를 몇 배 해야 돼? 크기만큼 곱해줘야 된다. 25X바가 어떻게 되면 450 미만이거나 혹은 550 초과면은 불량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X바가 몇이야? 100마다 4개 들어있고 50마다 2개 들어있어. 그러면 그치. 자, 100마다 4개, 50마다 2개 들어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 Z로 바꿔봐요. Z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누구로 가야 된다고? 얘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자, 얘로 가야 돼요. 0.8짜리인데 얘 몇이야? 2짜리야. 그러니까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5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2.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얘가 지금 2.5짜리 읽어줘. 몇이야? 0.02. 얘가 이제 P가 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겠대?
자, 딸기를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다가 변수를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뭘로 바꿔버릴 거야? 개수로 바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따르는 녀석을 몇 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2개를 추출하겠다. 2개. n이 몇이라고? 2. 자 그러면 다시 개수로 추출하면 우리가 분포가 뭘로 바뀐다고? 이항분포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분량의 개수를 y라고 합시다. 자 분량 이 녀석은 뭘 따른다고? 이항분포. 근데 몇 개 뽑았어? 2개 뽑았고요. 확률이 몇이었죠? 근데 우리 뭐 구하래? P y가 몇일? 1일 확률 거예요. 뭐 할 거야 이제? 그치. 독립시행 확률 가야지. 왜? 내가 정규근사 하려면 n이 몇 개 이상 돼야 된다고? 적어도 30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정규근사가 안 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이항분포의 확률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몇 시? 2시 1에 0.01 몇 제곱? 1제곱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 다음에 0.98에 1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짬뽕되지. 그래서 통계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어. 진짜 말 해석을 못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지. 나쁘지 않지. 이런 거까지 배워봐. 물론 이거 수능에 나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 한 번도 안 된다 갑자기 이런 거 내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충분히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야. 이게 내가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 표본의 합이라는 녀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그지? 그 다음에 n이 30개도 안 되는 작은 개수인데도 우리가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찐막 실내구간. 여기는 이제 3점으로밖에 나오지 않고 3점이지만 항상 이제 27번, 26번. 그러니까 가끔 틀려. 계산 못 해가지고. 계산 못해서 가끔 틀리니까 이거 절대 조심해야 돼. 왜냐면 계산이 좀 더럽거든. 소수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실내 구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몰라 애들이. 그래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문제를 풀 줄 아는데 개념을 몰라가지고 이게 훗날 4점으로 변경되면 다 틀릴 거란 말이야. 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보려고 그래. 사실은 자 앞에서 배웠던 걸 하나씩 되짚어보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야. 모집관과 표본 평균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관계가 있네. 똑같은 녀석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거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앞에서는 앞에 1, 2단은 뭐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볼래?를 했다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지. 모집단을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방향은 뭐야?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일이야. 모집단을 모르니까 통계를 배우지, 모집단을 알면 통계를 뭐라 배웁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전수조사가 이미 다 가능해. 5천만 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그럼 표본 뭐하러 뽑아요? 바보 같은 일 아니야? 오히려 오차를 만들어내는 일이잖아. 그치? 자, 근데 모르니까 하는 거야. 5천만 명 다 조사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 그럼 출구조사 몇 명 합니까? 아세요 혹시? 1000명밖에 안 해. 1000명 가지고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거의 안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뭐만 추정하냐면 단 하나, 모평균만 추정합니다. 사실 모집단의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표준 편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지만 우리는 모평균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추정할 수 있어요, 고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얘만 추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다 줄 겁니다. 원래는 추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이야. 아이디어는. 자, 내가 x가 뭔지 모르거든요. 얘가 몰라요. 얘가 몰라요.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이제 m이에요.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야. 근데 얘를 모르고 뭐만 아냐면 이제 이것만 알아요. x 바만 알아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만 아는 상황이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논리를 통해서 얘가 이제 이걸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걸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공개가 됐거든. 얘는 아는 값이에요. 공개된 값이에요. 얘도 아는 값이죠. 이건 알아요. 하지만 뭘 모른다? 얘를 몰라요. 얘를 몰라요. 근데 뭘 안다? 얘를 알아요. 그래서 모평균은 모르지만 표본 평균을 아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얘는 몰라요. 모평균은 몰라요. 하지만 표본 평균은 안다. 왜냐면 그 표본 추출을 딱 1000번 했어. 1000번 해가지고 데이터가 딱 평균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가지고 얘만 가지고 쟤를 추정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야. 자, 잘 봐봐. 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은 알아요. 이 분포를 따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가 x바의 분포예요.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알고 있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그래서 이론상으로 얘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할 텐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안다. 사실은 x바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얘는 x바 전체 분포고. 그래서 이거 딱 하나 값을 알아요. 몇이라고. 이 값을 아는 상황에서 얘를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돼. 어떤 개념이냐? 바로 신뢰도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x바라는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m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정도야.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녀석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분포 안에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을 했어. x바를 뽑는 행위를. 이 추출을 100번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m이 존재할 확률이야. 그래서 100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번이 나왔어. 그럼 신뢰도는 80%가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야. 자, x바가 이 추출을 하는 거거든. 1000개의 데이터를 한번 뽑으면 그게 그냥 x바 단 하나 나오는 거야. x바 1이야. x바 2, x바 3, x바 4 그거를 다 조사하면은 이 x바의 분포를 모두 알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x바의 분포는 지금 모른다야. 왜 모른다고? 뭐 때문에 모른다고? 모평균을 몰라서. x바의 분포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모평균이 필요하잖아. 지금 평균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대칭축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딱 하나 아는 거야. 뭐 하나? x바 1 하나 아는 거야. 어딘가 하나 찍혀있는 뭐 하나 아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 이제 모평균이 이거랑 얼마나 가까울지를 알고 싶은 거지. 얘랑. 그래서 자, 대략적으로 그럼 한 이 안에 있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하기 시작해. 아, 요 정도 안팎의 모평균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얘를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고 요때 요 확률을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 이 정도 구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딱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넓이를 해봤더니 0.95가 나왔어. 그러면
이 신뢰도 설정을 나는 95%로 하겠다 이 소리야. 아 이거는 95%의 신뢰도로 내가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존재할 확률이 한 0.95 정도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단 하나의 데이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X바라는 녀석이 단 하나의 데이터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보통 씁니다. 소문자로 쓰고요. 자 얘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요 녀석이 존재할 확률이 몇 정도 되겠다? 0.95. 이게 이제 신뢰도의 정의입니다. 내가 뽑은 이 평균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신뢰도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Z로 변환을 해봅니다. Z로 변환해봐. 자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해줘야 되지? 이 녀석이 자 바뀌겠죠. X바에다 뭘 빼고? M을 빼고. 그치? 그래서 알파에다가도 M을 빼고 뭘로 나눠요?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여기도 베타에다가 M을 빼고 뭘로 나눠요?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쵸? 여기도 뭘 빼요? X에다가 X바에다가 M을 빼고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바꾸면 Z가 완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서 요 값이 요 왼쪽에 있는 요 값이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이 이제 바뀔 겁니다. 이게 어떤 값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알파 프라임 얘를 베타 프라임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다 넘겨봐. 그래서 다 넘기면 자 X바 마이너스 M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알파 베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이제 넘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이 자 베타 프라임 루트 M분의 시그마 알파 프라임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X바를 이렇게 넘기는 거야. X바를. 그래서 X바를 넘기면 알파 프라임 루트 M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는 마이너스 M 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베타 프라임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를 다 뒤집어 주면 M에 대해서 서술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X바 빼기 알파바 루트 M분의 시그마부터 자 X바 빼기 베타바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요 녀석 값이 이제 이 M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죠. 그죠? 얘가 뭘 한 거라고? 95%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한 범위가 되고요. 이걸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겠다. 이 녀석을 앞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 알파바랑 베타바를 지금 내가 임의로 이렇게 써놨지만 요게 훗날 뭘로 바뀔 거냐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K, 요 녀석이 플러스 K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가 이제 결국 뭘로 바뀔 거냐면 요 녀석이 결국 이제 이렇게 바뀐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뢰도 어떤 퍼센트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자. 자, 그럼 이 녀석을 추정을 하면은 이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본 평균에서 하나는 표준 편차의 K배만큼, 하나는 표준 편차의 K배만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신뢰
구간이라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모평균이 실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모평균이 이 실내 구간 안에 들어있을 얘를 100번 했을 때 몇 번 나올? 95번 정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길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95%면 꽤나 정답률이 높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도로 추정한 길이가 되겠다. 결국 좌표다, 좌표. 그래서 내가 m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뭘로만 가능하다? x바 단일로 하나 뽑은 거 그거 하나로만 가능할 것이다. 그거 하나로만은 가능할 것이다. 원리는 뭐였다고? 표본 평균의 분포에 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미 여길 따를 걸 알고 모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요 녀석의 분포를 강제로 95%짜리를 잡아서 설정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그냥 부등식 범위다. 강제로 잡아낸. 그래서 95%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을 강제로 잡아낸 범위이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실 문제 푸는 거 엄청 단순해. 그냥 설명했어. 그냥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K를 뭐라 그러냐면 이 K는 아까 뭐예요? 내가 표준화를 이미 맞춘 작업이었죠, 그죠? 이미 다 표준화를 한 녀석을 K로 내가 바꾼 거였잖아, 그치? 알파 프라임이었잖아, 그치?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신뢰도 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해당할 거냐? 원래 X바였던 녀석을 뭘로 바꾼 거였어? Z로 바꾼 녀석의 좌표에 해당한 녀석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Z좌표예요. Z좌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문제를 하나 보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 자, 47번 볼까? 자, 47번을 보면 자, 원래는 모집답이 뭘 따른대요? n,40을 따른대요. 역시나 모평균을 모르죠? 미지의 값이거든. 원래 알 수 없는 거야. 원래 표준 편차도 알 수 없지만 그건 보고자는 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항상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64개를 이미 추출하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우리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워서 압니다. 얘가 5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합니까? 자, 여기서 이거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게 x바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녀석을 몇 퍼센트 추정하자? 99% 신뢰도로 추정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 구간을 지금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식을 쓸 수 있다 우리는? m이 뭘 따를 것이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누구 거냐면 x바 겁니다. x바 거예요. x바 거니까 몇입니까? 5가 되겠죠. x바 거니까 5가 될 거고요. 그쵸? 지금 x바가 몇인지 모르죠.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k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k는 뭐라 그랬어? Z좌표가 있지, 그치? 자, 근데 몇 퍼센트짜리? 99%짜리 Z좌표인데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자, Z 분포를 그렸을 때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신뢰도란 녀석은 이 확률이 99%에 해당하는 녀석이라 했지. 요 녀석이 0.99짜리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Z좌표가 K고 마이너스 K인 거거든요. 얘가 신뢰도 상수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읽어야 돼? 항상 반만 주니까 확률을 몇을 찾아가야 돼? 0.4 9 5를 찾아가야지. 표에서 몇이래? 2.58. 그래서 K 값이 몇이다? 2.58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K는 2.58이구나. 그래서 너는 2.58. 너는 2.58.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뭘 구하래요? 얘는 C를 구하래죠. 그러니까 앞에 거 관심 없죠? C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포함 몇입니까? 12.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다. 알겠죠? 문제 엄청 많네. 굳이 내가 풀어줄 게 없죠, 그죠? 여기는 그냥 하면 되겠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35분이 생각보다 너네 한 27분까지 풀 때는 뭐야 시간 엄청 많겠네 이 생각했지, 그지? 근데 세 문제에다 10분씩 쓴다니까 이게 이렇게 돼. 어차피 27번까지 5분밖에 안 걸려 진짜로. 할 게 없거든. 근데 24번 틀린 거 너무 아니야. 너네 그 홀수야 점수가? 점수가 홀수? 아니 24번 설마 케이스 나눠서 하는 사람 없었죠? 이거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 아니죠 설마? 이거 5차, 1차 이런 거 아니죠? 뭐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 아니죠. 하나로 합쳤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 하나로 안 합치고? 어떻게 했어? 그냥 센 거 같은데. 5차 1차.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잖아. X제곱 몇 개만 쓰면 돼. 아니 너무 이거 이제 알려주세요. 이제 알았다는 게 지금 심각한 일이야. 하나만 해도 되는 걸 두 개를 하지 말라고. 알았지? 뭐 볼 거 없잖아 지금. 27번 해야 돼? 27번 틀린 사람 빨리 고백해. 와, 상 아니다 진짜. 홀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4점 3개 다 틀린 건 괜찮아. 3점 틀린 건 용서할 수가 없어. 자, A, B, 이웃 또는 A, C, 이웃 그 다음에 B, E, 이웃.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야? 자, 이 녀석이 또는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X, 이거 Y 합집합 이걸로 가야 돼, 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A, B 이웃한 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 C 이웃한 거 따로 구하고 마지막에 뭘 구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둘 다 이웃인 걸 나중에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A, B 이웃한 거 먼저 가자고. A 정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B 안 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가고. 자, 이제 무슨 순열이라고? 직순열. 4명 직순열. 근데 뭐가 깔려있는? B 이웃이 깔려있는 4명 직순열로 생각해라. 그치? 자, 근데 B가 이웃한다. 몇 팩 몇 팩? 3 자, 무슨 얘기야? 팩이요. 이웃하는 순열 할 줄 몰라요? B가 이웃한다. 3팩. 3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3팩하고 얘네 잘 바꾸는 거야. 당황스럽네. ACU 받겠죠? 자, 두 개 다 만족하는 거 뭐예요? 어떻게 앉는 거예요? A 앉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B 앉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C 앉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앉혀버리는 거죠, 그죠? 모두 이웃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몇 자리 남았어? 3개. 그래서 얘네 이렇게 앉히는 거 두 가지고 이 3명 직순열로 하는데 B가 어떻다고? 아이씨, 몇 팩 몇 팩? 2팩 2팩 하면 되잖아요. B 2명처럼 생각해서 맞죠?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24개. 여기도 24개. 여기는 2 곱하기 2팩 2팩이니까 몇 가지? 그래서 48에서 8을 뺐으니까 원수열은 3점으로밖에 안 나와. 알겠어? 슬퍼 얘들아. 28번이 이제 항상 까먹지 않았나? 이거 만족하는 케이스를 다 찾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28번 맞은 사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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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말고 분모만 구해서 분모만 구해서
야 분모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 분자만. 아 분자만 구했다고? 네. 분모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어? 분모가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분자만 구했어? 아 이거 분모가 좀 빡세. 분모가 빡세. 근데 이게 가장 조건부 확률 핫한 트렌드고 작년 수능에서도 28번이 이거였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걸로 맨 뒤로 빼가지고 가르쳐줬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 똑같아 이게. 결국은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치? 자, 28번을 보니까 자 짝이 나오면 그걸 x라고 할게. 짝이야 이게. 이러면 자 P를 이만큼 짝 나온 요 숫자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치? P를 플러스 요 짝만큼 움직일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 홀이 나오면 1, 3인데 자 이게 뜨면 음의 방향으로 홀만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야. 1을 뜨면 마이너스 1을 간다는 거고 3을 뜨면 마이너스 3을 간다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는데 자 얘가 뭘 해달라고 일단 4번을 반복한다. 4번을. 4번을.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한 좌표,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시행 좌표, 세 번째 시행 좌표, 네 번째 시행 좌표가 있어. 4번을 반복해서 생기는, 그렇지? 자, 그랬더니 x4가 홀수인 자연수가 나올 거야. 일 때 그때 뭘 해라? x 1, 2, 3, 4 이거 1 확률을 봐라. 자, 조건부지. 조건부 중에서도 꽤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그래서 28번이 뭐 내가 느끼기에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것부터 세자고, 전체부터.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이 녀석은 짝이고 이 녀석은 홀이잖아, 그치? 자, 근데 4번을 총 합해서 홀이 나오려면 홀수가 몇 번? 홀수번. 자, 첫 번째 그러면 x 여로만 대답해. x 여 있고, 그치? 두 번째 또 뭐 더 있어? x 여. 일단은 홀이 홀수번 나오는 거. 홀이 한 번이거나 홀이 세 번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잘 봐봐. 자, 그냥 홀수가 아니야. 홀수인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자연수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자, x는 플러스로 가는 거지만 x여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마이너스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네가 너무 커지면 이건 자연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그치? 음의 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양의 홀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만 따로 빼서 세야 될 것 같아. 얘를 세는 게 조금 귀찮아. 그래서 만족해보자. 자, 그러면 자, 처음에 x가 몇일 때를 생각해볼래? x가 2일 때 생각해볼까? 자, x가 2고 x열을 3개를 썼어. 절대 안 되지. 자, 그럼 x가 몇을 썼을 때? 4를 떴을 때 생각해볼래? 4 또 뭐 있어? 1 가능할 거야. 맞아요? 자, 4 쓰는 것도 가능해, 안 가능해? 안 돼. 자, 6 쓰는 거 있어요? 자, 6 뭐 가능해? 1 가능해. 또 6 뭐 가능해? 6, 3, 1 가능할 거야. 맞아요? 더 있어, 없어? 자, 독립시행 확률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몇 가지? 4가지. 각각이. 자, 4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 몇이야? 전부 6분의 1짜리.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 곱하기 6분의 1에 4제곱. 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수가 달라서 몇 가지? 12가지에 전부 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분모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 녀석 항상 플러스야? 생각해봐. 그럼 x를 가장 작은 것만 쓰고 x열을 제일 큰 걸 써봐. 어때? 플러스예요? 아니라고? 그냥 자, x 제일 작은 거 뭐야? 2 합이 몇이야? 6. 근데 x열은 제일 큰 거. 해봤자 뭐야? 양수죠? 언제나 양수인 홀수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얘는 이대로 세도 된다는 소리. 굳이 숫자로 안 가도 된다는 소리. 맞아?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순열 몇 가지? 4가지. 자, 확률이 다르잖아 얘는. 그치? x짜리 확률이 몇 짜리였어? 2분의 1짜리였어. 짝수일 확률이니까. 그치? 2분의 1짜리. 2분의 1짜리? 2분의 1짜리. 그러니까 뭐야?
6분의 4로 쓸게요. 분모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얘가 분모야. 이 분모를 다들 못 썼을 거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봐. 자, 그럼 얘랑 얘 교집합을 분자로 올려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도 만족하는 상황에서 얘를. 그러니까 요 1, 2번 안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세줘야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좌표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 점점 커졌다고. 좌표가 갈수록 커졌다는 얘기는 짝이 나왔다는 얘기, 홀이 나왔다는 얘기. 짝이 나왔으니까 점점 커졌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짝, 넘어갈 때 짝, 넘어갈 때 짝이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을 써야 돼? 2번을 써야 돼? 2번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1번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2번 안에서만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고를 때 이제 그럼 어떻게 순서를 가야 된다고? 반드시 순서를? x 여가 먼저 나오고 xxx로 가야만 이게 따라질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눌 거야. 왜냐면 이게 걸려 있어. 상한 조건. 얘가 좀 까다롭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x 여가 몇일 때? 5일 때부터 갈까? 자, x여가 5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x2, x3, x4 점점점 짝수를 더해간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가 5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5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마이너스 5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4는 뭡니까? 마이너스 5에서 짝수를 몇 개 더한 거지? 3개를 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이걸 더해서 몇 이하가 된다고? 15 이하. 그러니까 3개 합이 몇 이하? 20 이하가 될 거야. 이렇게 돼야겠네. 맞아요? 자, 그럼 얘가 3개의 합이 20 이하인데 지금 A, B, C로 넣을 수 있는 값들은 짝수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46이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럼 246을 넣을 수 있어. 246을. 어차피 우리 독립시행 확률인데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제일 큰 거 666 넣어도 20보다 어때? 그니까 제약 없이 다 때려 넣을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뭘 해버리면 되는 거야? 따로 이렇게 안 될 때는 우리가 뭐 했어? 케이스를 나눠서 셌지만 얘는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이거 독립시행 확률을 여기다가 써버려도 된다. x여, x, x, x 다 된다.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치? 다만 x여를 뭐로 고정해서? 5로 고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가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x여, xxx가 아니라 얘는 뭐야? 5xxx. 첫 번째를 5로 고정했으니까. 맞아요? 순서도 고정했어요. 순서 뒤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고정이고 얘 뒤에서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수 있어 없어? 한 가지지. 그치? 그럼 뭐야? 확률만 있는 거야. 단일시행 확률만. 자, 이게 몇 자리? 5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1짜리. x는 몇 자리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없다고. 무조건 첫 자리가 x여가 와야 되니까.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자, x여가 몇일 때? 3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3개의 합이 몇이 나오면 되죠? 18이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뭐가 가는 거야? 3xxx가 가는 거야. 자, 다 때려 넣어도 괜찮은지 봐봐. 어때요? 666 괜찮아요? 다 살지, 그지? 자, 그럼 뭐가 된다고? 이건 고정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위 없어. 그러면 뭐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x여가 몇일 때? 1일 때가 있겠지. 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됩니까? 16 이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xxx 이거 다 때려 넣어도 괜찮은지 한번 볼래? 누가 안 돼? 666 딱 하나만 안 돼. 그니까 얘는 여사건으로 세자. 딱 하나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잘 봐봐. 자, 앞에 6분의 1이고요. 뒤에 사실은 뭡니까? 6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인데 딱 하나만 안 되니까 하나만 뺍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 셌어. 이제 다 셌어. 자, 얘가 이제 분 뭐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6의 4제곱을 다 곱한 상황에서 분모로 쓰자.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곱하기 81이 분모로 들어가고, 자 여기도 전부 다 몇을 곱하자고? 6에 4제곱을 곱해서 분자를 올리면 여기는 27 더하기 여기도 27, 여기는 하나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가 답이 되겠다. 계산하면 나올 거야. 그래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게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요새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이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을 할 때는 x랑 x여만 가지고 다 끝내는 걸 좋아했거든. 근데 점점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이 x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케이스를 또 보길 원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세부적인 케이스를 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게 요새 트렌드야. 그래서 이게 그냥 2분의 1이랑 2분의 1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누군가는 또 6분의 1, 6분의 3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그냥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너네 29번을 푸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 너무 힘들게 푸는 거야. 이 정도면 되는데 쓸 게 없는데, 아 너무 슬펐어 얘들아. 그러니까 아니 제발 이게 미지수 막 다 잡고 막 넓이 잡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고. 구조를 제발 구조를 보세요. 네? 자,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2분의 5고요 fx 당연히 k부터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넓이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몇 k? 2분의 k. 여기 몇 k? 2분의 k. 여기 몇 k? 2분의 k. 그래서 총 2분의 3k. k는 그렇지 역수로 이것부터 찾고 갔어야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y는 a를 그어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요 넓이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본다고? 이거 왼쪽을 보겠다 했지. 그치?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몇이 났다고? 16분의 4. 근데 얘들아 이거를 계산을 자꾸 하더라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다리꼴입니까? 등변 사다리꼴. 자, 이게 등변 사다리꼴인데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A, B였나 이거? 그치? 자 이거랑 넓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x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x랑 1-x 곱해서 몇이라고? 몇이라고? 16분의 x 몇이야? 빨리 때려봤죠. 그렇지.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의도인데 이거 4분의 1 가야지. 내가 말했잖아. 미지수 3개 이상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이 녀석 4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만큼 진행할 때 몇만큼 올라왔어? 3분의 2만큼 올라왔지. 기울기 몇이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좌표 뭐지? 뭘로 줬지? 뭘로 줬어? 알파로 줬어. 알파로 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응? 자 기울기가 3분의 2죠. 3대 2죠. 그러면 자 여기가 알파면 여기 높이 몇입니까? 3분의 2 알파죠. 자 그럼 이 넓이가 몇이에요? 3분의 1에
알파 제곱이 몇이다? 그럼 알파 제곱은 4분의 3이고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A를 구해야 되거든요. A는 뭡니까? 3분의 2알파죠. 냅둬요. 쓰지 마시고 냅두세요. 자, 근데 뭐 구하래? P X가 어디부터? 2분의 9 A 제곱 이하를 구하라 했지, 그지? 자, 그럼 A 제곱 뭐야? 9분의 4 알파 제곱이고요. 여기다 몇 배? 2분의 9배 2분의 9배 몇 알파 제곱? 2알파 제곱 2알파 제곱 몇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Px가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이면 여기까지네, 그치? 자, 근데 여기 3등분점이었어. 몇 조각 썼어? 2조각. 그래서 넓이는 몇이다? 끝. 자, 뭐 넓이 잡아서 막 계산하고 막 연립방정식하고 이렇게 됐다면 빨리 반성하고 확률일도 하면서 무조건 이런 구조적인 거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알겠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계산으로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말렸을 거야. 막.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알겠지? 자, 30번. 중복조합 치고 굉장히 간단했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기억해야 돼. 결국은 정수밖에 없어. 이 중복조합. 이거 fn이 fn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1. 이거 쫄 필요 없어. 별것도 아니야. 진짜로. 그냥 대입하면 돼. 자, 1부터 5까지 대입할 수 있대. 그럼 뭡니까? f1은 f2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f2는 f3 플러스 1이 되고요. 그쵸? f3은 f4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쓰냐고? 안 쓴다고. 3분의 2 뭐하러 써? 어차피 정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미가 없는 거야. f4에서 f도 써 안 써?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이걸 주고 싶었던 거고. 자, 일반적인 중복조합은 여기에 걸 수 있고 얘는 중복조합을 못 건다. 그냥 그것만. 오케이? 자, 근데 뭘 줬어? f2 더하기 f3 몇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시작하라는 거야? 고정하고 시작해라. 자, 얘는 고정하고 나머지 중복조합 때려라 이 소리라고. 자, 그럼 얘 고정하는 케이스 뭐 있는데? 자, 이거 염두에 두면서 짜야 돼. 자, 1, 3 돼 안 돼? 1, 3 돼. 자, 2 돼 안 돼? 돼. 3, 1 돼 안 돼? 그럼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 첫 번째. 자, F2가 1, 3일 때 1, 3조합부터 가자고. 자, 그러면 F2가 1이야. 자, 그럼 F1은 몇이야? 몇이야? 1이니까 3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자, F3, 4, 5, 6 이것만 쓰면 되잖아. F2, 3 결정됐으니까. 그치? F3 자리에 뭐 넣어야 돼? 3 넣어야 돼. 3, 4, 5, 6. 자, 얘 결정하는 몇 가지? 세 가지. 얘 결정하는 거 몇 H면? 두 번째 2일 때. 자, F1이 몇이야? 4이야. 자, 그 다음에 F3이 몇로 시작한다고? 2로 시작하니까 2, 4, 5, 6이 어디서 끝나? 6에서 끝나지? 그니까 몇 곱하기? 4 곱하기 몇 H면? 야, 중복조합인데 이 정도로 끝나면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얘 몇입니까? 20이고 3이니까 60이고요. 35고 4니까 140이야. 자, 2회차. 한 말이 있어. 이거 28번은 좀 너무 발상적이야. 이건 좀 수능에 내긴 좀 적합하진 않아. 너무 사설틱해. 28번이. 이건 좀 그런데 나머지는 뭐 앞에 해설할 거 있나? 27번을 틀렸어. 어떻게 틀려 27번을? 27분 해설해 주세요.
너도 틀렸어? 이거 아닌데. 선생님 이게 다른 거 구분할 때랑 같이 구분할 때 너도 구분 나왔다고. 그래 봐봐. 내가 얘기했지. 자, 분명히 뭐가 써 있다고?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가 써 있다니까? 그게 써 있으면 뭐야? 뽑기 할 때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CC 고르는 거 내가 C를 2개 고르는 거 싶어. 컨비네이션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바로 64 넘어가고 저 아니다 아니다. 뒤에서 말인지 한거 아니야? 알겠어? A랑 그러면 야, 딱 봐도 주제가 뭡니까 이거? 주제가 뭐야? 주제가 뭐야? 같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항상 케이스를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27번에 자, 4개 고를 거잖아. 내림차순으로 가자고. A 제일 많이 고르고부터 A, A, B, B. 그 다음 A 2개는 유지하면서 B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으로. 그치? A는 유지하면서 B 하나 줄여가는 과정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A 2개인 거 다 쓰고 그 다음 어딜 가? A 하나 쓰는 걸로 가야지. 그치? 그럼 B 2개 쓰고 C 하나 가고. 그치? 그 다음에 B를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으로. B를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없을 때. 그치? 그럼 뭐야? BB, CC. 자, B를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으로. 줄여가는 과정으로. 끝났네. BB. 이거밖에 없지, 그치? B, CCC, CCCC. 맞아요? 빨리 얘기해. 그래서 외워놓으라 했잖아. 그치? 이런 일이 많다니까? 진짜로? 이거 하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C의 이건 개수로 저거. 하면 안 돼? 케이스 나는데? 맘대로 하세요. 좋아하는 걸로 하는 거지. 공식. 공식으로 봤어. C를 좋아하는 거. 나는 항상 A 학점을 원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는 이제 어제도 뭐 때문에 C 얘기가 나왔는데. 스누티가 우리 C 있었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C 학점이 C다 이랬지. 자, 28번. 아,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나도 이거 뒤에 한 10분을 쓴 것 같아. 자, 그러면 6의 약수이면 1부터 2부터 그 다른 거 다 푸는데 다 푸는데 17분 아까 17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요거에 10분을 쓴 것 같아. 여기 좀 어지럽더라고. 근데 너무 발상적이었어. 이게 발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수능에 내기엔 적합하지 않은데 이런 것도 한 장면 봐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너무 사설틱해. 자, 하지만 조심해야 돼. 아니, 너네가 문제를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좋은 문제, 나쁜 문제가 어디 있어 다 알아야지, 그지? 사설틱한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제 주제는 뭐야? 중국 조합인데 F6은 뭘로 고정? 1로 고정이니까 5개 합이 몇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갈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은 얘가 하한도 있어. 몇 이상이야 다? 1 이상도 있어. 그치? 자, 그럼 일단 하나씩 까고 시작하자. 합이? 자, 근데 그러면 하나 깠으니까 6 이하는 뭘로 바뀌고? 5 이하, 그 다음에 4 이하, 그 다음에 3 이하인데 5 이하 몇 개? 1개, 4 이하 몇 개? 2개, 3 이하 몇 개? 이렇게 되겠어. 그치? 잘 봐봐. A, B, C, D로 바뀔게. 자, 그래서 5개 합이 14인데 A가 5이하, BC가 4이하, B2가 3이하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중국점을 못 때려. 왜 못 때려? 상한이 걸려서 못 때려. 그치? 근데 중복점 6건도 안 돼. 너무 빡세잖아. 아니 너무 갭이 크잖아. 얘는 5, 4, 3밖에 안 되는데 14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교집합 생긴단 말이야. 그럼 망하잖아. 그치? 자, 이런 장면도 하나 봐둬봐. 좀 발상적인 거니까. 근데 옛날엔 이런 유형이 있었어. 옛날에. 나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걸 떠올리는데 좀 시간 걸렸어. 넘겨버려.
원소리가. 넘겨버려. 넘겨버려 이렇게 넘겨버려. 이렇게 문자를 바꿔버리자. 그래서 얘를 x1, x2, x3, x4, x5로 바꾸자. 괜찮? 자 그럼 잘 봐봐. 자 여기다 무슨 짓을 해서 이제 이걸 x1, 2, 3, 4로 바꾸는지. 자 그럼 일단은 다 마이너스로 뒤집어. 그럼 마이너스 14가 될 거야. 그치? 자 여기다 몇을 더해주면 되겠어? 19를 더해버려. 그럼 19를 더해버리면 얘가 5-a 더하기 4-b 더하기 4-c 더하기 3-d 더하기 3-2는 19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가 x1, x2, x3, x4, x5는 5로 바뀌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이제 중요한데 얘를 잘 조정해야 되거든. 이게 x1이 0 이상이야. 그치? 그래서 x1, 2, 3, 4, 5가 전부 다 0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몇 h 몇을 때려버린대. 근데 조심해야 돼요. 5h5죠 이게. 그쵸?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잘 봐봐. 자 5h5가 됐다는 건 얘네가 0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닌다고 가정하고 세버린 거야? 0부터 5 사이의 값이라고 가정하고 센 중복조합 값이지. 근데 지금 요 값을 좀 볼래? 얘는 0부터 5까지가 나오나? A가 5 이하였거든? 어때? 괜찮아 이거는? 0부터 5 괜찮아. 얘는 건드릴 게 없어. 넌 괜찮아. 근데 4-B는 어때? 누가 못 나와? 5가 못 나와. 왜? B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B가 0 이상이니까. 이게 5가 못 나와. 그래서 얘네가 지금 5가 안 돼. 5가 불가능해.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뭐가 안 돼? 4, 5가 안 돼. 얘네가 4, 5가 불가능해. 얘는 5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사건으로 그것만 뺄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여기서 뺄 건데 자 누가 지금 오면 안 된다고? x2랑 x3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x2가 5일 때를 뺄 거야. 그 다음에 x3이 5일 때를 뺄 거야. 그 다음에 x4가 몇일 때를 뺄 거야? 4 이상인 걸 뺄 거야. 그 다음에 x5도 몇 이상인 걸 뺄 거야? 4 이상인 걸 제거해야 완벽하게 제거한다.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왜 안 되는지 알겠어? 3-b가 4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5인 거 몇 가지? 한 가지. 5인 거 몇 가지? 한 가지가 될 거고 얘가 4 이상인 건 몇 가지? 그러면 프라임 걸어서 4 하나 빼면 몇 h? 5h 1. 얘도 5h 1. 그래서 5, 5, 1, 1 몇 개를 제거한다? 12개를 제거한다. 얘는 9시 4니까 외워놨지? 126이라고. 안 외웠어 아직도? 아직도 안 외웠어? 9시 3 몇이라고? 80? 자, 빨리빨리 외워. 알았지? 10시까지 다 외우기로 약속했지 우리? 알았지? 자, 내가 외우라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시간 엄청나게 단축시켜줄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아, 근데 좀 흡족했던 게 29번을 너무나 많이 맞춰줬어. 틀렸어? 틀렸어? 아 맞아. 그치. 너무 흡족해. 자, 이게 이항수를 빌려 쓰는 거라는 걸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5 이상이면 얘가 이제 y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지? 이게 6점을 준대, 6점을. 그 다음에 4 이하가 나오는 거를 몇 번 던졌다고? n번, n-y를 잡아야지, 그지? 얘가 2.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n번 반복해서 x를 이제 이 점수의 합이니까 점수니까 이 분포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y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6y 더하기 2n-2y니까 더하면 몇 y? 4y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했다. 자, y가 뭘 따른다? 바이너미얼 3분의 1을 따른다. 그치? 뭐 해달래? vx. vx는 16
V Y가 되는데 얘가 몇 이상이었음? 82야? 82만? 자 그러면 VY가 몇 미만? 5 미만이고요. VY 몇이요? 9분의 2n. 그래서 9분의 2n이 5 미만, n은 2분의 45가 되고요. 22.5니까 n의 최대값은 됐어. 다들 맞지? 잘했어. 훌륭합니다. 아니 그래서 화통에 대한 자신감 좀 생겼어? 전혀. 아니야? 할만하게 느껴지지 않아? 물론 28번 좀 선 넘었지만 나머지는 괜찮잖아, 그치? 아니면 말고요. 30번. 아니 30번 맞았지? 30번. 아 거의 다 맞았는데. 거의 다 맞았는데 아닌 것 같아. 거의 다 맞아. 아 거의 다 맞았다. 아직 갈 길이 좀 멀구나. 자 빨간 거 3개, 노란 거 2개. 조건 방울이지, 그지? 파란 거 하나. 자 3개 공을 꺼낼 거야. 3개. 3개 꺼내는 걸 몇 번? 2번 하겠어. 자 그래서 뭐뭐 할 때로 잘 가야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노란 거 수랑 두 번째 시행에서 노란 거 수가 같을 때로 가는 거고요, 그쵸? 자 첫 번째 시행에서 111을 뽑았을 때 공의 색이 모두 다른 경우에서, 그쵸? 이걸 세는 건데. 자 그럼 가보자고. 자, 첫 번째 노란 공의 개수랑 두 번째 노란 공의 개수가 같을 걸로 케이스를 짜야 돼. 첫 번째, 자 노란 개 몇 개 뽑았을 때? 0개. 노란 거 0개. 또 0.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몇이면? 63, 20분의 자, 노란 거 0개 뽑았다는 거는 어디서 3개를 뽑았다는 거죠? 요 4개에서 3개를 뽑았다는 거니까 43. 근데 이걸 몇 번 했다고? 2번 했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노란 거 하나 뽑았을 때 그럼 몇입니까? 63분의 자 노란 거 하나 고르고 나머지에서 2개 고르고 그러면 2 곱하기 42니까 6, 12 21 곱하기 40. 오케이? 세 번째 자 노란 거를 2개 뽑았을 때는 63분의 자 노란 거만 2개니까 2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몇 개 뽑아? 하나, 41. 그러니까 이게 분모. 오케이? 자 그럼 분자는 자 분자는 뭐라고? 이것도 만족하면서 모두 만족하는? 첫 번째 시행에서 뭐가 나오는? 하나가 나오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몇 번? 2번에서만 그게 나올 수 있어. 그치? 2번에서만 나올 수 있어. 노란 거 하나 뽑은 거 안에서만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안에서 골라줘야 돼. 그치? 자 첫 번째 시행에서 20 분의 자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그러면 3, 2, 1, 6. 자 두 번째 시행은 제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분의 12 똑같고, 그지? 자 그래서 자 요게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양변에 20의 제곱을 다 곱해버려가지고 자 16, 144, 16분의 72가 답이 된다. 이 정도는 가볍게 맞춰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됐을까? 뭘로 나눠? 뭘로 나눠? 뭘로 나눠? 8. 8이면 몇이야? 9. 8이면 몇이야? 2. 8이면 몇이야? 2. 8이면 몇이야? 10. 8. 계산이 왜? 자, 그럼 몇 분의? 22분의 9가 나오고요. 자, 이 키에다 몇을 곱해달래? 110. 그럼 몇입니까? 답은? 45가 되겠다. 앞으로 뭐 화통을 시험만 보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되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시에 오시면 되고요. 셋이요? 아니요. 아, 나 아직 머리